제가 이 정치 카페를 운영하잖아요. 예. 우리 카페가 하루에 몇백 개 글이 올라오는데 난 지금 최근 한 1, 2주 동안 김기현 글을 한 번도 못 봤어. 그러니까 아예 관심에서 사라진 줄 알고. 아니 제가 변 대표님 참외도 먹고 그러고 있는데 왜 그래요? 그래서 무슨 뭐 그 의정 그 무슨 뭐 국회 선선할 때 엄청 소리 질렀다면서요. 나 그냥 댓글로만 봤지. 아예 그런 거 딱 올라오고 그쪽에. 아니 KTX 좀 타보세요. 예. 그 진짜 존재감 제로. 아니 실제로 저쪽에 저 당에서는 김기현으로 총선 치른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 뭐라고 떠들지 아무 듣지도 않는데. 근데 너무 충격적인 사실이 예. 김기현도 대권 꿈이 있다는 거예요. 아 맞습니다. 네. 당 대표는 다 대권 꿈이 있어. 아, 충격적이네. 야. 지금 야당 대표 하는데도 글 하나 안 올라오는데. 제가 보니까 그분이 네. 내각제 개헌된 다음에 대통령 됐을 것 같아요. 뭐 이원집 정부제도. 내각제의 대통령. 의전 대통령. 극우 좌파네. 손학규가 지난번 대선 때 네. 이원집 정제하면서 이제 대통령은 권한 없이 이제 그냥 놀고 술만 마신 대통령 그거 자기가 하겠다고 네. 제안한 적 있어요. 그러니까 김기현도 이제 그거 마치 이제 무슨 뭐 영국의 왕이나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손학규 씨가 이번에 대선 출마할 때 제가 화환을 보냈었어요. 아, 출마하지 말라고. 아, 네, 1분 만에 지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식 그래가지고 5만 원짜리 한 번 더 쌌습니다. 네네. 아, 사진으로 찍어놨어요. 아주 배송 기사님이. 이제 우리 저 이상민 크리에이터가 바른미래당 쪽에도 좀 그렇습니다. 있거든요. 원래 저 바른미래당 때 아주 그냥 손학규에 대해서 아주 아유, 저희 치를 떨었어요. 그분은 이제 그만하셔야 돼요. 아니 노선을 정해야 되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 손학규를 우습게 보시는 겁니까? 이러면서 만덕산 아니야, 만덕산. 만덕산에서 배워왔습니다. 합리적 진보와 보수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러다가 쫑났죠. 어떻게 같이 지금도 갑니까? 손학규 씨가 지금 바른미래당 대표 아닌가요? 좀 날라갔습니다. 민생당까지 왔다가 거기서 무소속으로 이제 대선 아유, 출마했다가 낭인이 됐어, 낭인.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자. 사무실은 운영하는 것 같은데. 아 그렇습니까? 사무실이야. 뭐 재단 뭐 이런 게 있지. 아직도 그 예. 술만 마시는 대통령 꿈꾸고 있어요. 아, 술만 바꿀 마시는 일 없죠. 대통령. 근데 술 마시는 대통령의 그 1순위가 윤석열이기 때문에 그 윤석열 술로 못 이기면은 웬만하면 안 돼. 그 손학규 대표가 특정 브랜드 송 땡땡 막걸리 엄청 좋아한대요. 근데 그게 단맛이 없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아, 네네. 그래서 막걸리. 손학규 대표님 지금 개파 분열이 심합니다. 사퇴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손학규 대표가 나가라 그래 나가라 유승민 따라 나가라 안철수 따라 나가라 이거 뭐 그 보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예, 그래가지고 고성을 질렀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있었던 대변인이 실명을 거론하기 그렇지만 좀 이제 피부 뭐라 그러죠? 놀래가지고 이러고 있었다고 다 데리고 나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진짜 나갔습니다. 아, 나갔어요. 네네. 그래서 박지원 등의 민생당은 총선에서 패배했습니다. 큰 속도 못 얻었지. 네, 민생당. 호남 기반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이준석 전 대표도 그 손학규한테 징계 먹었잖아. 아 그렇습니다. 예, 네. 그 안철수 비응신이라고 했다가. 병신 된다 뭐 이건데. 아. 예, 그때는 또 손학규를 미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안철수 쪽 움직임이 손학규를 미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전당대회 토론을 보면 김영환 지금 중국지사 있죠. 그렇죠, 하태경, 국민의힘. 이준석, 손학규 뭐 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다시 봐도 재밌어요. 아니, 지금 거론한 사람 중에 있는지 없는지는 얘기 못 하는데, H 의원이라고, 국민의힘에. 네. H 의원이 진짜 용화대가 네. 한동훈을 이제 얘는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국민의힘 쪽에서도 얘기가 이제 흘러나온다. 네, 이제 많이 흘러나왔나 보네. 예. 대통령실에서 얘기들이 흘러나왔지. 이게 결국에는 이게 한동훈을 아웃시키려고 하는 거 아닌가. H가 두가 있죠. H 의원, 국민의힘 H 네네. 의원. 부산 쪽은 아닐 테고. 핫한 사람입니까? 저도 아닙니다. H는 황교안입니다. 이상입니다. H 그 양반이 있었구나. H. 아니 우리 태블릿 PC 얘기를 좀 그동안 쭉 해왔는데 한동훈이 요즘 특히 저 사건 휴대폰 분실 사건 요게 지금 경찰이 아주 들끓고 있어요. 우리가 니들의 시다발이냐? 뭐 이런 정서도 있고 실제로. 지금 어쨌든 태블릿 PC 관련 기사가 하루에 10개 이상이 쏟아져요. 근데 더 쏟아질 거야. 왜냐하면 이제 내가 출연량을 높일 거기 때문에
그럼 한동훈이가 아무리 버텨도 계속 태블릿 이 뒤섞이면은 한동훈 가지고 선거 못 치러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제가 미리 그때 알려드렸지만은 태블릿 책을 내기 전에 제가 대통령실에 한호섭 실장을 만났다 그랬잖아요. 오. 만나서 그러니까 올 2월 전에.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만났지. 내가 1월에 냈으니까 당신이 모시는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이 범죄자다. 어떡할래? 그랬더니 내가 촛불이 무시할 거다. 그래서 아니다. 촛불 지금 붙었다. 김용민도 붙었고. 근데 송영길까지 붙을 줄 몰랐겠죠. 그렇지. 여기까지 들어오면 그때 그랬다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알아서 정리한다는 얘기를 한동훈을 정리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윤석열을 어떻게 정리해? 우리가 모든 조작 범죄의 이건 한동훈이가 다 했다. 그래서 한동훈이를 정리하면서 태블릿뿐 아니라 이 정권 들어서 검찰이 한 나쁜 짓 모두를 한동훈이가 다 한 거다 해서 딱 세탁을 해서 선거 치른다. 진짜? 그럼 너무 좋겠. 사실 뭐 윤 대통령이 정조와는 거리가 먼데 그게 정조. 그게 이를테면 그 정조가 홍구경을 제거하거나 아니면 공민왕의 신돈을 제거한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정권 초기에 너무 두각을 드러내는 자리에 앉았고 그리고 또 너무 떴어요. 그 사실 지금 대선 여론조사 보면은 한동훈이 여권 1등 아니야. 근데 사실은 말이죠. 지금 집권자는 그 여론조사를 매우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정말 윤석열 밑에서 국무위원이라면은 이거 나 빼달라. 여론조사에서 빼달라는 거 빼달라. 안 빼줘도 뭐 할 수 없지만은 빼달라 이렇게 액션을 취할 때 그래도 야 얘는 저기 본분을 아는구나. 이럴 텐데 뭐 너무 즐기고 있었잖아요. 빼달라는 게 더 나서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내 핸드폰 어디 갔어? 이 새끼들. 강력계 형사들 어디 갔어? 이 새끼들. 물론 야동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MB계들이 사실은 윤석열 한동훈이가 MB를 감옥에 집어넣었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동관이 그 당시에 방송 나와서 윤석열 엄청 깐 적이 있었죠. 그렇지. 그게 MB계들이 윤석열 한동훈을 보는 진심이에요. 아. 그리고 이재호가 매불쇼에서 1년 내내 소리를 깠잖아. 그게 이명박의 본심이라고 해요. 그때 이동관이가 한 말이 뭐냐면은 한 100건 된다. 적폐 수사가 다 합치면은 구형을 다 합치면은 검찰의 구형을 다 합치면 130년이 넘는다. 그런 얘기 됐어. 그래서 얘들이 이제 MBA들은 이제 요 본색을 숨기고 두더지 작전으로 지하로 확 파고들어서 대통령실과 당을 다 장악했어. 이번에 인사 보세요. 통일부 장관 김영호. 완전 MB계 핵심이야. 김홍일, MB BBK 덮어주는. 그렇지, 그 윤석열하고 같이. 차관들이 이미 비서관을 장정원이가 MB계를 다 때려넣기 때문에 차관들 들어오는 이제 다 MB계야. 다 먹었어. 장미란 빼고. 같은 당시 아닙니까? 장미란 같은 경우는 MB가 아니라 역도계. 아버지가 제가 알기로는 국힘 쪽에 굉장히 열렬히 활동하시는 아니 근데 분 그거 아닌가 장면 싶은데. 두져봐. MB계 수가 있는 게 작년에 베이징 올림픽 때 금메달 땄잖아요. 그 MB가 그때 베이징 올림픽에 사활 건 게 그때 아마 광우병이 그때 그렇죠. 터졌잖아요. 그 무렵 8월. 그거를 베이징 올림픽 MB계야, 엎어가지고 그 박태환의 어머니 장면 엄청 지원했거든. 장미란도 MB계일 수가 있어요. 아, 그래. 2008년이니까. 던지는 거 아닙니까? 차관이? 그리고 사실 이제 방금 이제 보통은 이제 윤 대통령을 전두환에 많이 비유하잖아요. 전두환에 많이 비유하는데. 윤두환이라는 별명이 그건 있어요. 맞죠. 그런데 사실은 근데 사실 한동훈 장관은 자기가 노태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한동훈은 노태우가 아니라 전두환 정권 초기에 한참 기세 부리다가 이제 쫓겨난 허화평 허삼수 같은 허삼수. 사람. 네, 한삼수. 쓰리허. 허화평이 정말 유력했지. 1년 만에 날아갔는데 쓰리허가 한동훈이가 지금 1년 만에 날아가게 생겼죠. 그리고 MB계들은 어차피 윤석열 애들하고는 원수야. 그래서 저희들 감옥 보냈어. 근데 윤석열은 칠 수가 없으니까 일단 한동훈부터 친다. 복수로. 복수욕도 있다고 걔네들이. 그리고 검사들과 이제 공천전쟁을 벌여. 걔네는 대선 본선 전에 검사적과 공천전쟁 벌여야 되는데 일단 한동훈을 치면서 검사 애들을 제압해서 공천도 먹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가는 건 뭐냐? 아까 얘기했듯이 윤석열은 술만 먹는 대통령으로 만들고 그렇지. 지들이 먹는다. 요렇게 탁탁탁 가고 있어요. 술통령으로. 수동은. 아니 근데 이런 흐름을 우리 편의재 고문이 얘기하고 있고 편의재 고문 얘기에 대해서
저쪽도 예의주시할 텐데, 어? 이렇게 되면은 야 MB계를 좀 경계해야 하지 않나? 또 근데 한번 이미 끝났어. 끝났어. 내부 전쟁에서 참식됐습니까? 아니 이번에 이동관이가 임명되는 것 자체가 이미 MB가 잡은 건데 이번에 장차관 인사하는 거 보세요. 이명박이가 인사하는 거야 이명박이가. 아니 지금 이동관은 뭐 잠시 보류했다는 얘기. 그거 왜 그러냐면 그 검사애들이 반발하는 걸 이제 체면 살려주는 게 있고 청문회를 늦추겠다. 이 문제 때문에 그런 거지. 이동관은 지금 그 내정설이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그것도 장재원이 다 한 겁니까? 아니 장재원이는 MB계 아직도 시다발이. 그래요? 급이 안 돼요. MB계 워터보이야. MB계 수장은 이재호예요 이재호. 제가 알기로는 이동관 청문회는 아마 태풍이 몰아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론에 묻히게. 지금 태풍 소식이 계속 청문회 나오고. 날짜 조정 때문에 지금 임명 쓰는 거. 딴 거 아무것도 없고 그 국민 여론도 아무 관계 없고. 태풍 날짜 때문에. 아니 핵 패수를 방류하는 날 할지 몰라. 근데 그런 장재원도 대선 꿈이 있습니다. 자기가 부산시장 한 번 하고 그다음에 대선 가는 게 꿈이라고 했어요. 걔도 뭐 술 먹는 대통령 되겠지. 근데 그 결정적인 네. 악재가 있어요. 장재원한테 예. 아들입니다. 왜요? 아니 아들이 나는 사실은 저 노엘 그 친구 뭐 음악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데 근데 그 친구가 힙합 정신은 있더라고. 저항 정신. 아버지 들이받는 거 보니까 야 이거는 아니 이완용보다 더 하대잖아. 장재원도 락커 출신이에요. 아 그래요? 장재원도 락커 오토바이족 출신이야. 저항인데 저항이 많은 거죠. 제가 보니까 그분들은 사회에 대한 저항 정신이 없고 가족에 대한 저항 정신이 있고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이동관. 이동관. 아이, 근데 이동관 이후로 이제 자식이 무슨 살인자가 나와도 뭐 지장이 없을 것 같아.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윤석열 영수증 그 이제 그 특활비를 공개하라. 세계 시민단체가 소송 걸었고 마침내 법원이 다 공개하라. 이렇게 해서 공개가 됐는데 봤더니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 있을 때 특활비 기록이 무더기로 사라졌어요. 근데 식당 카드 봤더니 상호도 없고. 누가 그러던데 이 물파스로 지금 영수증에 그 상호랑 이거 가격이랑 아니 잘 어떻게 상호가 지워진다고?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 의식하려고 한 거죠. 지웠지. 그리고 몇 시에 먹었는지 그것도 없대. 아니 그게 어떻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내가 오늘 우리 김용민 TV 방송에서 뭐 우리 검사 출신도 있으시고 변호사님 세 분하고 방송했는데 그 단번에 이 얘기하더라고. 그 카드깡. 에이 그래도 그 음식점에서 나왔다면 윤석열이가 처먹으러 갔겠지. 그랬더니 일단은 그것도 그럴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한 30만 원어치 먹고 결제는 100만 원이 되는 거야. 그거 한 60만 원만 줘라. 그렇게 해서 카드깡 했을 가능성. 뭐 했다는 게 아니라 했을 가능성. 모르니까 이게. 그 업계를 또 아시는 분들은 뭐 그럼. 알겠죠 뭐 상황을. 근데 그러니까 그게 또 무슨 꽁돈 아니야? 꽁돈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렇잖아요. 뭐 이게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런 일도 있었다며. 그 옛날에는 그 전산화가 안 됐을 때는 그 이 손으로 쓸 거 아니야 고소장을. 그래서 가져주면은 일이 많으니까 검사들이 그 수기로 된 고소장을 들고 산으로 간대. 다 불태워버린대. 그럼 고소한 사람들이 어떻게 반발할 거 아니야? 언제 고소하셨어요? 증거가 없는데 증거를 다 불태워버렸으니까 나만 모른 척하면 되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특활비 무단 폐기하거나 뭐 은닉하고 뭐 이런 것들 보면서 진짜 대한민국의 범죄 집단이 어딘지 보여주는 거였다고 생각해요. 저 지난 대선 때 여기 계신 분들이 아실지 모르는데 제가 생방송 중에 그 법카 문제 때문에 욕하셨어요? 울었거든요. 웃었어요? 눈물이 나. 저도 봤습니다. 진짜 그때 너무 속상한 게 그 상황도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 막 무자비한 그런 의혹 제기가 완전 폭력처럼 느껴져가지고, 근데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7만 몇천 원도 안 됐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 온 나라가 진짜 무너질 것처럼 한 사람을 잡들이를 했던 족속들 아니에요? 그들이 지금 이 몇십억 수백억을 이렇게 마음대로 쓰고.
영수증 처리도 안 하고 아니, 이게 근데 말이 되는 이거는 나라냐고요. 영수증이 있으면 볼 거 아닙니까 누군가 이 사람이 이만큼 썼구나 확인할 거 아닙니까? 근데 없으면 누가 어떻게 확인할 거야? 특활비니까 뭐 네. 공개가 될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그냥 하고 검찰 왕국인 거죠. 또 아예 다 현금화했다고 하더라고요. 세금인데요? 근데 실제로 법조항이 있었어요. 그 다 세금 영수증 처리하게 돼 있고 기록하게 되어 있는 거였는데도 어긴 거예요. 본인들은 누가 자기들을 수사하겠냐. 지금 파악 못되게 한 것은 이거는 범법이에요. 예. 소송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아니라 이제 고소할 수 있어요. 이거 국정조사도 해야 되고요. 예. 뭐 특검도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될 상황입니다. 컴퓨터를 싹 다 압수수색해야 돼요. 디가우징 다 했다고 지난번에 하지 않았어요? 전체 컴퓨터 검찰. 이걸 다 기록 파괴한 것 같은데 네. 완벽한 컴퓨터 전문가 파괴하지 않으면요, 그 복구가 되거든. 근데 급하게, 그러니까 법원 판결 나온 다음에 막 급하게 지들이 했으면은 복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당장 빨리 그 특검으로 통해서 컴퓨터를 압수수색해요. 그게 사실 특검 필요 없이 그 공수처가 하면 되는데 공수처는 지금 개점 휴업 상태라서 있습니까 아직? 있어요. 예산을 다 절감시켜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해야 된다. 그 예산을 예. 내가 태블릿 계약서 2조를 내가 작년에 고소해서 예. 필적 감정을 다 내 돈으로 했어. 다 내가 내 돈을 자비로. 거의 자비로. 이 상에 그 음식을 다 차려서 수저만 뜨면 되니까 아니 민간 공수처예요? 아니 그래서 필적 감정 아니 니네가 하면 되지 않았더니 그러면은 막 또 절차를 내가 한 몇 병만 다 해줬거든. 다 갖다 줘서 이제 체포하면 되는데 그때부터 아무것도 안 해. 그때부터 아무것도 안 해. 제가 그 말씀 드리니까 혹시 뭐 대한민국 공수처장이 영화배우 황정민 씨로 바꿨나요? 왜요? 숟가락만 든다 된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윤석열 한동훈이 장시호 태블릿 조작한 거를 고발했으면은 공수처는 일단은 3개월 안에 판단을 내려서 사건을 던질 건가 결정해 줘야 되는데 아예 이거면 원래 검찰로 넘기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는데 아예 없어 연락이. 아무 조치가 없어. 근데 제가 사실 직무유기잖아요. 직무유기죠. 그래서 그들은 또 누가 그럼 처리합니까? 그러니까 직무유기로 내가 고발을 해봐야 누가 또 처리해? 직무유기 하겠지. 그럼 그놈을 또 직무유기 고발해. 정말 답답하네. 의미가 없어가지고 내가. 무슨 엠모 6이네 엠모. 그 제가 예전에 이제 스픽스에서 이제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어요. 인생은 부메랑이라고 들은 말씀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검찰이 그동안 어떤 거 자잘한 회계 문제로 사람들이 너무 많이 학교 보냈어요. 학교 보내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뭐 검찰의 부메랑이 온 거거든요. 예. 사실은 우리나라 검찰이 영수증 처리 잘못했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보냈겠습니까? 네. 물론 그 중에 실제 정말 잘못한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실수를 하는 사람도 꽤 되거든요. 예, 회계 처리하는 게. 그럼 박영수 어떻게 됐나? 고속영장. 오늘 실질심사. 심사는 끝났다고 했고 네네. 그 3시간 결과 발표가 3시간 만에 끝냈다고 그러니까 허술한 거였죠. 뭐. 모든 변호사들이 이거는 기각으로 가기 위해서 검찰이 그냥 짧은 편입니까? 3시간이요? 아유 하루 종일 한 경우도 있지. 근데 기각이 안 돼도 네. 뭐 한 2, 3개월 있다가 보석으로 풀려주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네. 이미 왜냐면 이 가장 큰 수사를 해야 될 게 부산저축은행 대출 문제인데 그걸 뺐기 때문에 의미가 없 그냥 그게 바로 윤석열이 연관된 네. 거 아니에요. 거기서 다시 시작되는데 거기서 이제 곁다리 가지고 수사해가지고 한 2, 3개월에 보석으로 풀어줘서 끝내겠다. 아니 다시 또 그 얘기를 하게 돼서 너무 죄송한데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 전문가예요. 또 책도 냈어. 책도. 김인혜 교수와 함께 책을 냈던 분이에요. 검찰이 어떻게 저항하게 될지 그리고 이 자들이 과거에 어떤 나쁜 짓을 했는지를 다 알아. 근데 그런 분이 걔네들 힘 실어주고 역시 남영희 선배님 말씀처럼 얘네들을 특세시켜가지고 온갖 꼴값을 다 떨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서 일망타진하려고 그랬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예 듣지를 그렇게 않으시는데. 믿어요. 지금 너무 막 수면위로 다 올라왔잖아요. 적폐들이. 조국 교수 얻어칠 때부터 문재인 윤석열 한패라고 난 꾸준히 주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난 지금도 한패라고 봐 지금도. 지금도 한 왜냐 이 정도 상황이면 문재인 몇 번 얘기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는데 그렇지. 얘기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그리고 결국은 이제 어제 뭐 그 윤 대통령이 전임 정부를 막 욕했는데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의 전임 정부 욕은 실제로 뭐 액션에 취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이거 같아요. 랩이에요, 랩. 래퍼가 되더라고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 술 취한 래퍼. 네, 맞죠. 뭐 주치랩인데. 아니 그러니까 노인들 앞에 놓고 그냥. 노인들 앞에서 이제 표 관리한 건데 그걸 다음 날 정정했다니까 전 정부 간 거 아니라고. 네. 항상 그러니까 패턴이에요. 막 뱉어놓고. 얼마나 이게 둘이 끈끈한 관계면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 그것도 정정했어요. 아까 정도였어요. 대통령실에서 전 정부를 지칭한 건 아니다 이렇게 또 문제가 커질 것 그래서 같으니까. 보수 페이스북 애들이 어제 발언 보고 이제 드디어 문재인 체포한다 하다가 지금 또 싹 다 이제 입 다물고 지금 그 저기 한국 정치를 주식회사에 비유하면은 최대 주주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리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CEO인데 날아갈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최대 주주 심기를 건들지 말아야죠. 그 전광훈 목사는 반응이 어떻습니까? 요새 조용하네요. 최근에 제가 본 마지막 영상은 그 윤석열이가 말이에요. 이재명이만 잡아내려고 지금 조금씩 하고 있는데 문재인을 잡아내란 말이야. 우리가 이거 하려고 광화문에서 설치고 있던 게 아니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홍준표 아니었어요? 아니 방금? 아니 이런 비슷한 워딩을 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광훈이가 네. 계속 윤석열한테 좀 그 별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네. 면이 안 서잖아 주민들한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문재인 구속 여부를 놓고 지금 윤석열이한테 들이받고 있는 중이다. 아, 내가 노력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친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게 안 친해져서가 아니라 지금 뭔가 노선 갈등이 있는 것이다. 노선 갈등이 있는 거. 나하고 걔는 여전히 대등하다. 보이게 하는 거야. 하나 의미 없는 의미가 없는 거군요. 그런데 제가 방금 저기 뭐 이상민 크리에이터로부터 정광훈 목사 이 근황을 들어보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정광훈 목사 그분이 500억을 날릴 정도로 재무 감각도 없지만은 한국 정치를 볼 수 있는 전무 감각도 없다. 재무 감각, 전무 감각 다 없다. 근데 김채환이라는 사람이 뭐 인재 개발원장? 예, 공무원 인재 개발. 아니 그 사람을 물어봤더니 네. 편의재 공무원 또 나름대로 보수 유튜버의 감별사, 보수의 감별사가 아니라 보감사. 보수 유튜버 뭐 당연직이에요. 예, 뭐 제보도 족보도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유튜브 시대가 되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그 홍준표 지지하다가 무슨 이재명 지지로 바꿨다는 막 이클인가 EQ인가? 그거 보수 아니야. 그러니까 보수라 그러려면은 우리 보수에 매달 한 번씩 하는 연석회의가 있어요. 그래요? 제대가 있어요? 100에서 150명 모이는. 북한식 표현인데. 유튜버들이요? 아니 전체 보수 운동가들 다 지식인들 다. 정규제도 있습니까? 정규제. 정규제 있지. 있어요? 그러니까 오. 그 안에 있어야지 보수지. 그거에서 없는 애들은 보수가 아니야. 아하.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했던 김치환이나 그 EQ나 이런 거 보수가 아닌 거야. 처음 들어봐요. 장사를 그러니까 유튜브 시대 때는 일단 장사를 해야 되니까 장사꾼이지 보수가 아니야. 황태순 그래서? 평론가 있습니까? 황태순은 원래 저쪽이야. 황태순. 원래 저쪽이 이쪽이 아니고. 민주당 쪽. 그러니까 윤석열이 민주당에서 시작했어요. 윤석열이 이제 정동영 뭐 자체가 보수가 아니니까 그냥 막 막말하면은 보수인 줄 알고 보다가 낚시에 엮인 것 같아. 낚시. 이거 근데 해도 너무한 이봉규 발언을 비슷하네 많이 해가지고 그냥 했어요. 낚인 것 같아. 아니 근데 사실 아스팔트 보수의 또 대명사 중에 한 명이 이제 신혜식인데 또 전광훈인데 이 사람들은 완전히 지금 찬밥. 아니 그러니까 실제 정통 있는 보수들은 지금 다 쫓겨나고 어디서 굴러온지도 모르는 자가 지금 가고 이거 지금 계속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게 이 보수 부글부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그걸 이제 문제를 가장 풀어야 될 책임자가 전광훈인데 지가 쫓겨나니까. 근데 지금 전광훈은 내가 파악하기로는 저 대구를 이제 배회하면서 이명박한테 붙느냐 박근혜한테 붙느냐 이걸 지금 줄다리기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니 지금 이 보수 유튜버들을 그 관리하고 캐스팅하고 나는 이게 김건희 쪽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실제로 대선 과정에서 보니까 김건희 고모가 그 역할을 했었는데 윤석열은 보는 유튜브만 보는 것 같고 전방위적인 관리 이런 것들을 지금 김건희가 담당하고 있는데 김건희가 상대하기에 전광훈 신혜식은 너무 이제 사실은 이제 갖고 있는 게 많아. 그러니까 컨트롤이 잘 안 돼.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보수 유튜브계를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새로 줄 세우게 하는 차원에서 지금 김치환을 썼다. 그런 게 아닐까 추정을 합니다.
저는 제가 보니까 요번에 인재개발원장이 되신 분은 사회생활의 처칙을 잘 아는 것 같아요. 어떤 거냐? 그분 보니까 한 놈만 팼어요. 어떤 사람 팼냐면 이준석 전 대표만 계속 팼더라고요. 한 놈만 팼다 정신에. 예. 그러니까 확실히 취향 저격을 그렇죠.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은 윤 대통령이 보시기에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예. 그런 식의 그 저열한 충성을 즐겨. 그러니까 다들 저열하게 충성하잖아요. 지금 보세요. 지난번에 수능 관련해서 뭐 그냥 김기현이니 윤재옥이니 뭐 그냥 빨아주는 거 보니까 와 진짜 뭐 이건 어떻게 아부를 해야 진정한 아부가 되는지. 저도 제 꿈이 이제 유튜버로 바뀌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하나 얻기 위해서. 제가 못해서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한 놈만 패야겠네. 아, 그렇습니다. 네. 이른바 이 전통적인 보수 집단은 저렇게 저열하게 아부를 못하는 게 항상 이 다리 하나를 저쪽으로 빼놓고 있거든. 만일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한 다리가 박근혜 쪽에 가 있다 보니까 아부 아첨할 때 이제 이 폭발력이 없어요. 이 체중이 실리지 못하고 항상 이 세 다리 내내 걸쳐놓고 있으니까. 그런 거를 이제 그런 애들이 팍 쳐가지고 지금 다 먹는 거지. 저는 김철 씨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옛날에는 정규제 TV, 팬은 있기 전에 정규제 TV, 뭐 고성구, 뭐 황태수, 뭐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언제부터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나는 들어갔어요? 그 사람 이름도 몰라. 내가 이름 모르는 건 보수 아닌 거예요. 그 민주진보 진영에서 똑같지 않습니까? 저 사람 누구야 했는데 팬층이 있고 너무 많으니까. 이제 그 뭐 예. 나름대로 구독자 수도 있고 이름이 알려진 사람 막 공격하면서 뭐 이렇게 자기 지지세 넓히는 사람도 있고. 뭐 요즘 하여튼 보수 유튜버 쪽에서 봤던 주로 이제 가세현 쪽에서 뿜어냈던 그런 악취를 진보 진영에서도 맡을 수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지금. 저는 그래서 가세현 팀의 해체를 굉장히 우려한 게 왜냐하면 저는 가세현이 이쪽에 한국 사회 정화조였거든요. 정화조가 사라지니까. 고소당해요. 똥물이 지금 그 상수도로 흐르고. 요즘 어떻게 지내나 그 가세현은? 근황이 모르겠어요. 강영석이는 좀 많이 사라진 것 같기도 하고 김대희는 뭐 계속 방송을 하는데 뭐 오늘도 뭐 소형길 엄청 까더라고 뭐 등등의 근데 이제 뭐 영향력은 상실했어요. 영향력. 근데 돈은 여전히 많이 벌어. 그게 좋아 사실. 영향력은 없어도. 아니 그거 하지 마 이러셔야죠. 그게 좋아 사실 이러시면 그게 좋은 어떡해요. 건데 견제를 안 받으니까 영향력이 없으면. 그렇지. 아니 이거 돈 많이 벌면 또 견제를 많이 받거든. 근데 견제는 안 받고 돈은 들어온다. 그거 얼마나 해피한 일이에요. 철밥통이네 이게. 철밥통. 예. 자, 이건 참 총선이 다가오면서 전국은 요동치고 있는데 오늘 뭐 지금 민주 진보 진영도 뭔가 좀 적지 않은 그런 태풍이 불어닥칠 것 같고요. 보수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윤석열 앞에서 넙죽 엎드리고 있는데 복지부동하고 있는데 근데 언제쯤이면 서서히 좀 이건 아니다 하는 사람들이 나올까요? 지금 거의 없어 보여서. 아니 근데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박근혜 사자 앞에 가서 이제 당장 튀어나오라고 우리가 기자회견 하잖아요. 결국 현재 보수는 제정신 차리면 박근혜가 나오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저쪽에 주는 안서도 이쪽에서 먹을 거가 좀 있다 이래야지 움직이지. 그렇지. 먹을 걸 안 줘. 근데 딴 쪽에서 먹을 거가 안 보여. 그럼 일단 걸치고 있거든. 이게 보수는 이제 우리가 이제 먹을 걸 좀 주면서 끌고 가야 되거든. 그렇지. 그 할 수 있는 사람이 박근혜밖에 없어요. 진보도 그래요,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뭐 진보 보수가 어디 사료를 있어. 쫙 뿌려서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박근혜는 이 걸어다니는 그러니까 박근혜가 구속되면서 보수에 수천억 원이 쏟아진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도 TK에서 국회의원들 한 몇십 명 만들 수 있는데 그거보다 그냥 걸어다녀도 그냥 돈이 막 쏟아지니까 이 보수를 사료를 뿌릴 수 있는 돈이 가진 사람은 박근혜밖에 없어. 따라와요.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밤에 한국은행 주총전에 발권력이 있네. 밤에 대통령이 아니라. 발권력이 있네. 예. 아유 그래요 참 해먹은 인간이 너. 그애가 돈이 있다고?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친박입니다. 오늘부터 이름 바꿨어요. 이 친박을. 영업 보수는. 이 친박으로 바꾸겠습니다. 찐박으로.